안녕하세요. 하지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2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지루했을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스레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웠어요. 주로 스레드 스케줄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주제를 배웁니다. 바로 IRQL입니다. IRQL은 드라이버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드라이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저와 함께 몇 번의 과정을 나눠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IRQL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 잘 들어보시고 또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앞서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레드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터미네이티드 된 상태를 포함해서 총 8가지의 상태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상태들 중에 여기 지금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스레드가 평상시에 러닝한 상태에 있느냐, 즉 실행 중인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퀀텀을 포기하고 스케줄링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느냐, 웨이팅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스케줄링이 되어서 언젠가 CPU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 즉 레디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레디, 러닝, 웨이트 외에도 나머지 상태들이 존재하니까 이런 상태들을 통해서 스케줄러는 적당하게 이제 상태 변화를 일으키면서 스케줄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IRQL 시간인데요. Interrupt Request 레벨의 약자인데, 이 IRQL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앞서서 우리 스레드 우선순위라는 걸 배웠었죠. 스레드 우선순위는 스케줄러가 스레드들 중에서 적당한 스레드를 선정하고 걔한테 CPU를 할애해서 이제 작업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스케줄러가 개입되는 개념이 바로 스레드 우선순위였잖아요. 근데 오늘 배울 이 IRQL은 그것이 아니고, 스레드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CPU를 뺏기는 거예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CPU를 뺏기는 거. 그래서 제가 앞서서 아마 동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또는 내부 예외, 에러,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이제 심오하게 배워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CPU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CPU는 외부에서 외부 인터럽트를 받습니다. 즉, 인터럽트 말 그대로 가로치기, 갑작스럽게 CPU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작업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얘기하죠. CPU라고 하는 요 칩이 외부로부터 인터럽트를 받아오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CPU 내부에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드웨어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하드웨어 인터럽트 또는 외부 인터럽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늘 배울 이 IRQL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CPU하고 커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CPU는 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개념이고, 커널은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논리적인 개념이잖아요.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CPU와 커널이 비슷한 그림에서 이렇게 놓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한결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한번 보죠. 뚫어지게 보죠.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CPU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어가 4개가 있는 걸 가정을 했어요. CPU 4개가 있고, 그 4개의 CPU 각각에 바로 딱 붙어 있는 로컬 APIC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로컬 APIC. 이 로컬 APIC라는 애가 CPU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CPU 개수만큼 있겠죠. 이 로컬 APIC가 하는 역할은 자신과 붙어 있는 CPU 측으로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붙어 있는 CPU,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컬 APIC는 이 아래에 있는 CPU와, 여기 있는 로컬 APIC는 이 아래에 있는 CPU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로컬 API-C 쪽의 외부를 보니까 외부에는 다시 3와이어 API-C 버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뭔가 그 특정 제어 버스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제어 버스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봤더니 IO API-C라는 곳으로부터 와요. IO API-C. 자, 그럼 이 아래는 로컬 API-C, 위에는 IO API-C. 이름이 다르죠. 자, 그런데 이 IO API-C 쪽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핀들 있죠. 이 핀들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PCI나 PCI 익스프레스와 같은 곳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아이사와 같은 이런 하드웨어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깥쪽에 있는, 즉 맨 위에 있는 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바로 인터럽트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럽트 신호는 바로 CPU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처럼 IO API-C라고 하는 이 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인터럽트가 들어가면 이제 만약에 IRQ 1번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 IRQ 1번의 신호가 적당하게 트랜슬레이션이 돼요. 어떤 벡터 값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돼가지고 그 벡터 값이 이제 이 3와이어 API-C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쭉 빠져나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나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각각의 CPU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즉 어떤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그 인터럽트가 벡터로 바뀐 다음에 적당하게 이렇게 각각의 CPU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그 신호를 받은 쪽에서 내가 이 CPU가 지금 여유가 있다면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면 조건이 되어 있는 측에서 인터럽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만약에 첫 번째 CPU가 인터럽트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인터럽트를 얘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쉬고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하드웨어가 발생하고 그것이 벡터 형식으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CPU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그림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변 장치로부터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그것이 CPU로 간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자, CPU와 커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U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자, CPU마다 각각 IRQL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CPU 코어의 개수만큼 IRQL이 존재합니다. 다 별개라는 거죠. 자, 그런 그림에서 우리가 본다면 먼저 CPU 하나를 놓고 보죠. 자, 왼쪽에 CPU가 있습니다. 자, CPU는 바깥쪽에서 자, 외부 인터럽트가 들어오죠. 이것을 우리가 int R이라고 했습니다. 외부 인터럽트가 들어옵니다. 벡터가 들어오죠. 그죠? 외부 인터럽트와 벡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CPU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해석하는 과정 중에 그 소프트웨어 명령어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러니까 intxx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명령어가 들어와요. 이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발생하라는 요청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요청이 결국 소프트웨어 쪽에서 들어오는 요청이 있고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오는 요청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오른쪽 왼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아래에서부터 맨 위에까지 적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인터럽트 ISR이라고 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CPU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갑자기 ISR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아래쪽에 보니까 맨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이렇게 제가 2개라고 적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2개가 되고 그 위에는 전부 다 하드웨어 인터럽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보다는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작업을 하고 있다가도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바로 CPU가 뺏긴다는 거예요. 중요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나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CPU를 그대로 커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CPU가 커널이라면 커널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럽트가 있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들어와요. 외부에서 오는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들어오는 그 창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HAL begin system interrup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HAL begin system interrupt.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럽트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내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럽트를 나타내는 함수는 HAL request software interrup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함수가 각각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결국 이 함수를 누가 부르면
그것이 바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거와 같은 효과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커널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특정 루틴을 띄워야 되겠죠. 마치 CPU가 ISR을 호출하듯이.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각각의 IIQ 레벨에 맞춰서 적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어떤 ISR 루틴을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두 개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보이죠. 맨 아래는 APC, 그 다음에 그 위에는 DPC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보다 높은 레벨로 3번부터 보면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 ISR이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특별히 혹시나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까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IRQ 레벨 값들 중에서 X86, 그러니까 옛날에 32비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나타내는 그 IRQ 레벨의 최대값이 26이에요. 26. 그런데 X64 같은 경우는 11이에요. 11.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구분을 좀 하시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는 26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건 X86의 가정인 것이고, 만약에 X64다 그러면 최대값이 11이다.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최대값이 1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IRQL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면 IRQL이라는 값은 먼저 자, 0번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값을 0번이라고 하는데 0번 앞에서 보셨던 그림에서 0은 없죠. 0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은 인터럽트가 아닙니다. 인터럽트가 아니고 0은 그냥 원래 있는 겁니다. 인터럽트는 1번부터 인터럽트라고 불러요. IRQL 1번부터. 그러니까 0번은 맨 아래에 있으니까 항상 수동적으로 무조건 뺏긴다라는 뜻으로 패시브, 수동적이다, 패시브. 그래서 패시브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로우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패시브 레벨은 0번부터 시작해서 쭉 IRQ 레벨 값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바로 DIIQL, 여기 디바이스 IIQL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DIIQL이라고 설명을 하고 3번부터 26번까지가 있습니다. X64 같은 경우에는 3번부터 11번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시스템은 그거보다 더 큰 값을 몇 개 두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프로파일 레벨이라는 게 있고 클럭 1, 2가 있고 IPI 레벨, 그리고 하이 레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레벨 값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 더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는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최대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높은 거 몇 가지를 더 준비하고 있다. 이건 아마 운영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IRQ 레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IRQ 레벨은 앞에서 배웠듯이 CPU마다 각각 존재합니다. CPU마다.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가 되면 각각의 CPU마다 하나씩 IRQL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는 우리와 관련이 있는 IRQL은 하드웨어 IRQL, 하드웨어 DIRQL과 소프트웨어 IRQL. 소프트웨어 IRQL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몇 번과 몇 번? 1번과 2번. 그리고 평상시에 스레드가 동작을 할 때는 IRQ 레벨이 다 몇 번이다? 0번이다. 이렇게만 지금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럽트에 대한 마스킹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IRQL에 대한 얘기인데, 자, 만약에 IRQL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봅시다. 맨 아래가 패시브 레벨 0번, 그 다음에 APC 레벨 1번, DPC 레벨 2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드웨어 인터럽트 쭉 올라가서 맨 위에 하이 레벨까지 이렇게 IRQ 레벨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CPU가 지금 두 개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CPU 프로세서 A는 지금 어떤 레벨에 가 있을 수 있냐면 클럭이라고 하는 IRQ 레벨에 가 있을 수 있어요. 클럭은 결국 스케줄링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타이머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인터럽트가 지금 처리 중에 있다라는 뜻으로 IRQL이 클럭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프로세서 B, 두 번째 CPU는 어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2번, 즉 DPC, 디스패치 레벨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CPU별로 IRQL이 각각 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는 어떤 프로세서 A를 봅시다. 자, 프로세서 A IRQL이 클럭에 가 있다고 하면, 이 클럭에 가 있다고 하면 이 위치를 보세요. 클럭을 포함해서 그 아래는 전부 뭐가 돼요? 마스크, 즉 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금지가. 클럭을 포함해서 아래는 전부 마스크. 자, 프로세서 B를 볼까요?
만약에 프로세서 B가 CPU 두 번째 CPU가 IRQ 레벨이 DPC에 가 있습니다. 2번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마스크가 돼요? 2번을 포함해서 아래로 1번과 0번 이것이 마스크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결국 마스크가 되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뭐다? 현재 IRQ 레벨 값이 얼마냐, 지금 CPU의 IRQ 레벨 얼마냐 했을 때 그 IRQ 레벨 값을 포함하면서 그거보다 낮은 건 전부 다 뭐가 된다? 마스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스킹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금지한다 이런 개념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하드웨어를 운영하고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는 마스크라는 개념을 그냥 금지라는 개념에다가 하나 더 확장을 해서 지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연. 그러니까 금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지연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그림에서 만약에 IRQ 레벨이 클럭에 가 있는 어떤 프로세서 A가, 즉 CPU A가 이 레벨에 가 있을 때 누군가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래쪽 인터럽트를 또는 어떤 하드웨어가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켰다고 하면 분명 이런 인터럽트들은 클럭이라고 하는 이 IRQ 레벨보다 한참 낮기 때문에 이것은 마스킹이 되지만 그 마스킹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지연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신다면 분명 나중에 다시 적당한 조건이 되면 그 지연되어 있던 IRQL이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훨씬 더 유연성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의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86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X64나 IA64는 그냥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86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스레드 코드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레드는 IRQ 레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0번. 패시브 레벨이라고 그랬었죠? 자, 패시브 레벨로 어떤 스레드 코드가 쭉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발생을 했어요?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외부에서 하드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럽트 처리기로 제어가 넘어간 그림이에요. 자, 인터럽트 처리기로 넘어갔을 때 IRQ 레벨을 볼까요? IRQ 레벨 3번이죠. 아, 이제 3번으로 올라간 거죠. 현재 CPU의 IRQ 레벨이 3번으로 올라간 상태죠. 그런데 이 3번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그림은 어떤 뜻이냐면 3번에서 인터럽트 처리기를 하다가 어떤 코드가 돌아가다가 또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예요. 또 이번에는 몇 번이 발생했어요? 7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보다 7번이 높으니까 당연히 또 뺏기죠, CPU를. 그래서 7번으로 올라간 상태, IRQL이 7번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인터럽트 처리기를 쭉 실행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일단 이 그림에서 본다면 결국은 요 7번 인터럽트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뭐부터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3번 인터럽트 처리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3번을 마저 더 해야 되죠. 그래서 7번을 다 마치고 나서 3번 작업을 하는 겁니다. 3번 작업. 그리고 3번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스레드 코드로 돌아오는 거. 이게 당연한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이건 당연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은 항상 현재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을 이제 우선해서 CPU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그 각각의 레벨에서 동작하는 그런 루틴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맨 아래 패시브 레벨에서 동작하는 코드들은 일반 스레드 루틴들, 스레드 코드들이고, 이제 1번 APC 레벨, 2번 디스패치 레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작하는 루틴들을 우리가 APC 루틴 또는 DPC 루틴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3번에서 26번 사이에서 동작하는 이 IRQ 레벨로 동작하는 코드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기, IS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제가 위에다 적어놓은 글씨 보이시죠? 요게 지금 조건을 보십시오. 자신보다 같거나 작은 레벨의 IRQL로는 어떻게 돼요? CPU를 뺏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자기와 같거나 나보다 낮은 레벨의 IRQL을 요구하는 그 루틴으로는 CPU를 바로 뺏어갈 수 없다. 지금 CPU가 뺏긴 이유는 뭡니까? 동작을 하다가 뺏긴 이유는 나보다 높은 우선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뺏긴 거죠. 이것은 바로 앞에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죠. 여기서.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IRQ 레벨을 포함하고 그보다 낮은 쪽은 전부 다 마스킹이 된다. 그런데 높은 쪽은 마스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뺏긴다는 거예요. CPU를.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DPC, 간단한 DPC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DPC와 APC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DPC, Deferred Procedure Call이라고 합니다. Deferred Procedure Call이라고 하는데, 이 DPC는 디스패치 레벨에서 동작하는 코드예요. 디스패치 레벨에서. 자, 이게 무슨 루틴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림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스레드가 이렇게 동작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발생했어요? 외부에서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스레드 코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CPU를 뺏겨버렸죠. 자, 이렇게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갑자기 IRQ 레벨이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8번으로 올라갔습니다. 8번. 하드웨어 인터럽트네요. 그죠? 8번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ISR 루틴에서 갑자기, 자, 요 검정색 화살표를 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DPC, 여기 DPC 보이시죠? DPC 샵 1번을 하나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뭔가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등록을. 그리고 하던 작업을 계속하죠? 등록만 하고 하던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가 발생했습니까? 나보다 높은 20번 레벨, 굉장히 높죠? 20번 레벨의 인터럽트가 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번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서 다시 또 20번 처리를 쭉 하고 있죠. ISR 루틴이. 이 ISR 루틴도 본인도 또 뭘 등록했습니까? DPC 2번을 또 등록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그냥 따라오실 수 있죠. 다시 스레드가 쭉 동작을 하다가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한번 발생을 했고, 그 하드웨어 인터럽트 핸들러 안에서 DPC를 하나 등록을 했고, 그 인터럽트 핸들러가 처리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또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또 들어왔고, 그 높은 우선순위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기 안에서 또 DPC를 등록을 했고,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0번 레벨에서 동작하던 ISR 코드가 자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8번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왜냐면 8번 작업을 아직 마치지 않았으니까. 자, 8번 작업을 쭉 마치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자, 우리 앞에 그림을 잘 생각해 본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3번에서 0번으로 돌아갔던 그림, 이거 기억나시죠? 원래는 0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니까, 자, 8번에서 어디로? 0번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몇 번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바로 2번에서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2번에서 머물러서 IRQ 레벨을 2번으로 맞춘 다음에 무엇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DPC 처리기. 그러니까 앞에서 이 ISR 루틴들이 등록했던 DPC 1번과 DPC 2번을 각각 한 번씩 호출해 주는 거예요. 뭔가 호출해 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DPC 루틴들은 어느 레벨? 2번 레벨에서 호출이 되겠죠. 2번 레벨에서. 그래서 2번 레벨에서 호출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본 스레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DPC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DPC 등록은 마치 인터럽트 요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DPC 등록이라는 것은 인터럽트 요청이다. 근데 이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서 2번이라는 IRQ를 가져요. 그러니까 DPC 등록, 즉 2번이라는 인터럽트를 요청을 했는데, 자, 지금 몇 번 레벨에서 실행 중이었습니까? 8번 레벨에서 실행 중이었기 때문에 등록만 하고 아무 짓도 못한 거죠. 그리고 20번에서 실행될 때도 마찬가지로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2번 레벨에 해당하는 DPC는 등록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 호출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랬던 애들이 언제 호출이 됐습니까? 몰아서. 바로 2번 레벨에서 몰아서 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스킹이 되었고 또 지연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것은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기들이 자신들이 너무 높은 레벨에서 동작하니까, 자기가 너무 높은 레벨에서 코드를 동작을 하다 보면 나보다 낮은 레벨의 애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테니, 그 20번 같은 경우에는 8번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는 거죠. 20번 레벨에서 동작하는 코드는 8번 레벨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중요한 작업만 하고 이때 나머지 굉장히 그 자질구레한 작업들은 나중에 처리하겠다. 바로 2번 레벨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바로 이렇게 DPC를 두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IRQ 레벨의 변경에 대한 이제 실제 그 흐름을 쫓아가 볼 텐데, 우리가 IRQ의 변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IRQ를 변경한다는 것은 IRQL이 뭡니까? 어떤 값이잖아요. 어떤 값을 변경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값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IRQ의 값을 바꾸는 건 누가 바꾸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0번에서 31번까지 있는 X86의 경우에 IRQ 레벨이 0번인 상태에서 스레드가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뭐가 발생했습니까?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제어를 누가 가져갑니까? 커널이 가져갑니다. 커널이. 자,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는데 IRQ 레벨은 여전히 얼마입니까? 0이죠. 왜냐하면 이건 인터럽트만 발생했을 뿐이지 실제 IRQL이라고 하는 어떤 자료 구조값 이 값은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당연히 0번이겠죠. 그래서 커널이 제어를 가져갔어도 IRQ 레벨은 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커널이 자기 스스로가 IRQL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 값을 0에서 20으로 바꾸겠죠. 자기가 스스로 바꾸겠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20번 레벨이 됐다는 이제 가정 아래 그 다음에 커널이 누구를 부르냐면 그 레벨 20번에서 ISR 핸들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ISR 핸들러 입장에서는 자기가 몇 번에서 불려져요? 20번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0번에서 불려지는 게 아니라 20번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ISR 핸들러 입장에서는. 왜냐면 커널이 자기가 직접 개입을 해서 바꿨기 때문에.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SR 핸들러가 자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자, 콜 했으니까 리턴. 그러니까 여기서 콜 했으니까 리턴이 되는 거예요. 콜 리턴. 커널로 돌아오겠죠, 제어가. 그때도 역시 IRQ 레벨이 20번이겠죠, 그대로. 이 상태로 커널 스스로가 IRQL 값을 낮추는 겁니다. 20에서 0으로 쭉 낮추는 거죠. 자, 0으로 낮춰도 역시 커널이죠. 아직 코드는 커널 수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번 레벨에서 커널이 이제 흐름을 스레드에게 돌리기 위해 interrupt return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수행하던 스레드로 제어를 옮기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IRQL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신선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아니고 IRQL도 하나의 그냥 메모리고 변수라는 말이에요. 이 메모리 변수, 이 값을 커널이 개입을 해서 값을 바꿔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값을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IRQL이라는 값을 두고 앞에서 배웠던 우선순위 작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은 아마 이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스레드가 동작을 하다가 ISR 루틴이 동작을 하는데 또 그보다 낮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2번 같은 곳, 이렇게 DPC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얘를 마스킹하고 있다가 잠시 지연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이런 식의 어떤 우선순위적인 작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로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IRQL이 사용되는 루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실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루틴들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루틴들을 한 번 이상은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이제 실제로 작업하는 루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패시브 레벨에서 동작하는 코드. 사실 이거는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습하신 모든 코드가 다 패시브 레벨일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의 코드 한 줄 한 줄, 드라이버 쪽에 사용하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전부 패시브 레벨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패시브 레벨, 0번 레벨에서 동작하는 코드, 즉 유저 레벨 또는 커널 레벨 스레드,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워크 아이템 스레드 같은 이런 애들이 다 0번 레벨에서 동작하는 우선순위가 없는 애들이라는 거죠. IRQ 레벨이 0번인 레벨. 그런데 이제 이 0번인 레벨보다 높은 애들이 존재해요. 그 높은 애들이 존재하는데 그 루틴들이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4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IRQ 레벨은 그대로 0번인데 좀 달라요. IRQ 레벨은 똑같이 0번입니다. 그런데 그 0번은 똑같이 0번인데 조금 높은 0번, 0.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0번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패시브 레벨 with critical region이라고 불러요. 패시브 레벨 with critical region. 예를 들자면 뮤텍스 같은 걸 획득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을 한 스레드는 IRQ 레벨을 잠깐 0.1로 올리는 거예요. 0.1로. 0번보다는 약간 높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벨에서 동작하는 대표적인 코드가 어떤 코드냐면 normal kernel mode APC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normal kernel mode APC 루틴. 요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루틴들이 이제 요 레벨에 소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1번 레벨. 자, APC 레벨이 있죠? APC 레벨. 그래서 APC 레벨에서 호출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페셜 커널 모드 APC 루틴, 스페셜 커널 모드 APC 루틴 또는 페이징 IO를 할 때 일어나는 페이징 IO 루틴.
이런 것들이 다 1번 레벨에서 호출될 수 있습니다. 2번 레벨에 호출되는 루틴,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무슨 루틴? DPC 루틴. DPC 루틴. 그리고 또 타임 루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임 루틴. 그래서 DPC 루틴이나 타임 루틴 같은 애들이 전부 다 2번 레벨, 디스패치 레벨에서 호출되는 그런 루틴들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실습을 할 때 이런 루틴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호출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 이상 되는 거, 3번보다 큰 레벨,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DIRQ 레벨이라고 했었죠? 디바이스 IRQL,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그러니까 당연히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드웨어를 개발했는데 윈도우에 딱 설치하고 운영을 할 때 드라이버가 해줘야 될 일 중에 뭐가 있어요? ISR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럽트 처리. 이건 아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다 능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ISR 루틴이 바로 3번보다 크거나 같은 레벨에서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기억할 거는 여기 있는 루틴들은 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갖춘 루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루틴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IRQ 레벨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호출되는 거. 왜냐하면 앞에 그림에서 보신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ISR 핸들러가 20번으로 자기 스스로 올린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누가 20번 올려줬습니까? 커널이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커널이 올려준 거고 ISR 핸들러는 20번에서 호출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루틴들은 내가 이런 레벨에서, 이런 IRQ 레벨에서 호출을 받게 될 루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드라이버 엔트리 이런 거와 관련된 건 아니고, 진짜 이것들은 이제 IRQ 레벨과 관련된 어떤 이런 루틴들이, 특정 루틴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특정 조건에 맞춰서 IRQ 레벨에 어떤 값을 유지하면서 호출된다. 어떤 IRQ 레벨 값이 상승이 된 상태로 호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어서 IRQL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좀 이해하시기 어렵죠. 이게 분명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DPC와 APC까지 설명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 설명을 드리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진짜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다음으로 좀 미루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QL, Interrupt Request 레벨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은 커널이 처리하는 어떤 작업에 대한 우선순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ft Interrupt라고 부르는 IRQL이 있는데 Soft Interrupt IRQL은 하드웨어보다는 낮지만 일반 패시브 레벨에서 동작하는 스레드 코드는 언제든지 선점할 수 있는 높은 레벨이에요. 그 레벨은 1번과 2번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터럽트 IRQ 레벨은 3번 이상이 되는데 보통 X86과 X64가 그 범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머지 예약된 내부 인터럽트,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예약을 시킨,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약한 어떤 인터럽트가 존재한다. 그것을 이제 나머지 더 높은 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낮은 우선순위의 작업이 요청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낮은 우선순위의 작업은 마스킹이 되고 그리고 지연이 되어서 높은 우선순위의 작업이 다 끝난 뒤에, 수행이 다 끝난 뒤에 낮은 우선순위의 작업 요청이 수용이 되는 거죠. 그쵸? 그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모든 스레드 코드는 시작할 때 항상 어떻다 그랬습니까? IRQ 레벨이 모두 0번인 수준에서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수업이었는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